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고 총 이자율만 본 다음에 이 총 이자액이 높은 게 무조건 안 좋은 거고 총 이자액이 낮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는 되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가 30년씩 갚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되게 단기간에. 안녕하세요, 우주반나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금자리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에 제가 대금돌 대출 1인 가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뭐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실생아 대금돌 특례 대출, 뭐 다자녀 가구 이제 이런 중심으로 주로 많이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1인 가구 분들은 약간 그 안에서 조금 어떤 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대상이 되시는데도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1월 29일 날 그 작년에 도입됐던 보금자리 특례로는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신생아 특례에는 1인 가구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없지만, 원래 예전부터 있던 그 보금자리 론 대출은 여전히 1인 가구 분들도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보금자리 론 1인 가구 분들이 어떤 대상이 되시는지랑,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그런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요즘은 확실히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매를 찾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에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보금자리 대출 자격 조건은요,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자기 피해자 이 유형별로 조건이 나뉘어요. 아무래도 전세자기 피해자는 이번에 이제 생긴 조건인데요. 이 네 가지 조건에서 1인 가구 분들이 해당하는 거는 일반 아니면 전세 사기 피해자이겠죠.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을 봐요. 소득 기준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말하는데요. 이 소득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말하고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뭐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그 모든 소득을 합산한 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하고요.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 2개년을 봐서 1개년씩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20% 차이가 안 나면 최근 걸 그냥 반영을 해주고요. 20% 이상 차이가 나면 2개년 평균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만약에 나는 급여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최근 걸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인데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면적 기준은 따로 없어요. 개인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분들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가 가능했는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은 없고 가격 기준만 있는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아파트는 항상 감정 평가액을 볼 때 KB 시세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KB 시세랑 매매 가격하고 둘 다 6억 이하여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분이 급매를 내놓느라고 KB 시세보다 되게 낮게 내놓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KB 시세는 넘었기 때문에 6억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KB 시세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렇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시는 방법은 아시죠? 매물을 클릭하고 시세 화면으로 넘어와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여기 KB 시세가 있고요. KB 시세에는 하한가, 일반가, 상위평균가 이 세 가지 시세가 있는데, 그냥 이 시세는 보통 뭐 저층은 하위가, 그다음에 뭐 중층은 일반, 뭐 고층은 상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대출이 되는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건 되지만 오피스텔은 준주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이제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보금자리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주택 조건인데요. 이게 약간 빈도라고 다른 부분이 이게 좀 더 좋은 게 빈도는 갈아타기는 안 되고 무조건 무주택만 되거든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유주택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존의 집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집을 취득을 할 때 기존 집은 3년 이내만 처분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실거주 의무인데요. 실거주 의무 1년 이상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매수세를 자극했던 이유가 이 실거주 의무를 보통은 전세자금들 중에 무조건 넣거든요. 왜냐면 투기수요를 막고 이제 실거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이제 매수세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좀 부양을 하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작년처럼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주택을 활발하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잘 좋은 물건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 한도인데요. 어, 이제 주택 가격의 70% 이내, 그리고 최대 3억 6천까지 대출이 되고, 대신 전세자금 피해자는 4억, 그리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는 4억 2천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생애 최초일 때는 80%까지 했을 때 4억 2천까지 대출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출 만기인데요. 우리가 항상 대출을 받을 때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까도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30년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 보금자리론의 대출 만기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기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 LTV뿐만 아니라 DTI나 DSR을 보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DTI나 DSR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어 자체를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이거예요. 내가 버는 돈에서 한 달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내는 그 돈이 얼마냐를 보는 건데 당연히 만기가 길면은 내가 내는 월 이자 부담액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소득에 비해서 만기가 길어질수록 더 대출의 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통화량이 계속 팽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빌린 이 돈의 가치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되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리해서 많은 돈을 빨리 갚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은 항상 만기를 길게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받고 당장 들어가는 월 이자 부담액을 적게 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40년, 50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조건까지 제한을 해뒀어요. 이게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조건을 두지 않겠죠. 그래서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나 또는 만 49세 신혼가구까지만 되고요.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나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만 해줘요. 그리고 신혼가구는 뭐 대출 신청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만 되면은 40년, 50년 해당되는 분들은 꼭 그걸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일곱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이제 기본금리 4%대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하면 3%대 있는데요. 우대금리 표는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당하시는 거는 이 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
이 부분 정도 말고는 크게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환 방법입니다. 상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빈돌 대출처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신식 상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신식 상환을 무조건 추천을 드릴게요. 해당이 되시면. 이 최신식 상환은 그래서 만 39세 미만까지만 우리가 대출을 실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최신식 상환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저세 상환, 그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고 총 이자율만 본 다음에 이 총 이자액이 높은 게 무조건 안 좋은 거고 총 이자액이 낮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는 되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가 30년씩 갚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되게 단기간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물가가 오르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갚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은 건데 우리가 집을 사는 문제는 보통 우리가 집을 막 2년에 한 번씩 바꿔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장기간 보고 사는 거고 그리고 자산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장 들어가는 이자가 부담이 적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매월 들어가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하고 원금 균등하고 채권 상환하고 대출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보금자리 론 대출 상한이 3억 6천이잖아요. 3억 6천을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원리금 균등은 한 최근 5년 동안은 150만 원씩 갚아야 되고요. 원금 균등은 190만 원, 그리고 최종식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지잖아요. 원금 균등과 최종식은 거의 월이자가 7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 70만 원 차이라면 거의 뭐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생활비보다 더 큰 금액일 수가 있는데 원금 균등을 해서 어떻게 3억 6천을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만 든다면 책임질 상환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보금자리 대출에 해당하는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금매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도로 찾기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서울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러분들 서울을 항상 좋아하시니까. 서울하고 요즘에 아무래도 이 중랑구 쪽에 이제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랑구로 해서 하면은 지금 여기 매물의 개수가 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놔서 그러는데 하나하나 같이 해볼게요. 여기를 거래 유형을 매매로 놓고요. 그 다음에 매물 유형은 아파트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6억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은 없으니까 본인이 특정 면적을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 원하는 면적이 없으시면은 그냥 2, 30평대가 가장 무난하잖아요. 근데 뭐 10평대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적용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500세대 이상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대수는 50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변경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에 다 있는 건데요. 매물 특징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난 방이 3개 이상이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나중에 상품성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500세대 이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능인데요. 이 기타 태그를 들어가면은 금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매만 선택을 하면은 소장님들께서 금매로 올려주신 물건들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매 선택하면 이렇게 매물 검색을 하면 이 지금 중랑구에는 38개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볼 때 항상 이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어떤지. 가격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찾아보시고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을 또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매물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출 계산기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매 전세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예전에 뭐 가장 비쌌을 때는 얼마까지 나갔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도 3년 내 최고가는 이제 7억 1,400이었고 현재는 이제 6억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 자체가 서울권에서는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자체의 하락세도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시면 또 단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관 구조,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이제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개발 예정 뭐 이런 것도 요즘 다 한꺼번에 보여주거든요. 중개 보수료도 그렇고 뭐 출입세는 얼마인지 보유세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만이라도 많은 정보들을 되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시세 보는 거 말고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계속해서 앱 기능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되게 공부하시기가 너무 편한 세상이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매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금매 찾는 방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보금자리 대출 자금 요건하고 금매 찾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